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국제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휘용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아기가 비행기에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의 시민일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사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시민권 법이 굉장히 다르고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시민권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미국 상공에서 지나가다가 태어난다면은 미국 시민권 법에 의해서 그 아기는 바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법에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까지 영토로 인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하여금 해서 시민권은 굉장히 많은 그 상황들과 이제 법들이 얽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시민권의 의미와 종류입니다. 우선 시민권의 사전적 그리고 보편적 의미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시민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 그리고 국민의 개별적 여러 권리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민족 주체성입니다. 민족 주체성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져 오는 그 혈통과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출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민족 주체성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나라의 그 케이스에 따라서 이중 국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 주체성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각 예를 들면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등 나라에서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느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권리, 보호, 복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 아니면은 인권, 예를 들면은 투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법적 상황에서 동등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고 보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이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인데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각 시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으로서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권은 각 나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라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지만은 사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민권 또한 비슷하게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권의 종류 또한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뭐 예를 들면 실용적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 탈민족적 시민권, 불안정한 시민권, 그리고 세계 시민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시민권은 경제적, 불안정한 시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권입니다. 경제적 시민권은 우선 경제적 시민권이란 이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국가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귀화를 하거나 영주권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 시민권은 바로 투자 이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채나 개인 기업에 한국 원화로 1억 원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유럽권 국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서유럽권 같은 나라 중에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살려면은 더 많은 돈을 내거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나 수준이 그 서유럽과는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점은 EU 여권입니다. EU 여권은 모든 EU 연합의 가맹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여권으로서 그 EU 가맹국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 사람이 동유럽권 국가에서 EU 시민권을 부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서유럽권 국가에 나가서 집을 산 다음에 거주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 모델, 그리고 학자 등 금전적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사람들도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가장 큰 예는 이제 안현수 선수죠. 지금은 빅토르 안이라고 이제 개명을 하셨는데 원래 대한민국 국적이었다가 러시아로부터 어떤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받는 그 제의를 받고 현재는 러시아 대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릴 시민권의 종류는 불안정한 시민권입니다. 불안정한 시민권이란 어느 나라도 해당 인원에 대한 어떠한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고 신원 또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권이 없거나 아니면 곧 잃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안정한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주로 난민들 그리고 정치적 망명자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혹가다가 아예 시민권이 없는 무국자들도 이 시민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사례는 바로 탈북자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리고 다카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북한 주민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면은 어느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냥 중국으로 귀화하게 된다. 아니면은 북한의 그 시민권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북한의 영토를 넘어서자마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이제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만약에 그 영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탈북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을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국경선을 넘나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나 굉장히 이제 그거를 혜택이나 그런 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정한 시민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도 논란이 많은 시민권이자 이제 제도인데요. 이는 불법 체류자들, 특히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으로서 지금까지 남미라든지 중미에서 넘어오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카를 폐지한다고 선언하기 나서부터 이제 이 다카 제도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들을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불안정한 시민권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시민권에 있어서 세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각 나라와 이제 국제 기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시민권은 바로 세계 시민권입니다. 세계 시민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기초 교육을 받을 권리가 빈부, 지역, 성별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범세계적인 의제로서 국가가 아닌 인류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듯이 유엔이나 유럽 연합에서는 그들만의 이제 시민권이 따로 나오고 여권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기구 시민권이 한 종류이고요. 그리고 환경보호, 인권 신장,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범세적인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권의 개념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시민권을 받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계의 시민인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세계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세계 시민권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국제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이제 주목을 받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둘러싼 논란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 시민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냥 단순히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점은 과연 사람들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뿌리를 공유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제도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한다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에서 오는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출장 출산을 한다라든지 원정 출산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악용을 하고 있고 다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강수를 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주권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이제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게 시민권을 주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만은 과연 그들이 100% 대한민국 시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문화적, 역사적 이제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들에 대답은 저도 아직까지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민권에 대한 주제와 그것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세계화가 점점 진행되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